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환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었는데요. 과거에 1,300원 돌파한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증권시장 시작하기 전인데요. 저번 주에는 전 세계 증시가 다 빨간불이었습니다. 다 상승했어요. 미국 지수가 하루에 2.68%,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도 2.26% 상승했고요. 독일 1.59, 프랑스 3.2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빨간불이네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는 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뚫었다가 3.6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 올랐고요. 고객예탁금이 5,943억 올랐습니다. 신용잔고는 3,147원 줄었습니다. 이게 최고점이 25조 몇천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9조니까 신용잔고가 6조가 날라갔습니다. 6조가 아마 반대매매로 꾸준히 이렇게 반대매매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이 최고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상승했을 때가 언제냐? IMF 때입니다. 2,00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고 1,800원인데 거기 더 상승했죠. 얼마까지 상승했냐면 최고가 1960원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IMF인데요. 그러면 IMF 때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전에부터 코스피 하락이 마이너스 43%, 3.9% 빠졌답니다. 그리고 환승 1,300원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빠졌고요. 돌파하고 나서는 이후 3개월 동안 플러스 30.9%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1,300원 돌파 후 3달 동안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1년은 35.7%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1,300원 돌파한 다음에 샀으면은 수익이 난 거죠. IMF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가 2001년 여기죠. 여기 2001년 4월 2일 이게 얼마냐면은 고가가 1331원까지 상승했네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IMF 때는 코스피가 80% 하락했습니다. 80% 하락했고 200 몇 포인트까지 갔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는 코스피는 50% 하락, 코스피는 50%, 코스닥은 88% 하락했답니다. 닷컴 버블 때요. 그러면은 이 닷컴 버블 때 이전 1,300원 돌파 이전에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3% 하락했답니다. 코스피가요. 그 다음에 1,300원 돌파 이후에 3개월 동안은 플러스 13%, 돌파하고 나서 오히려 오르네요. 13.0%. 그 다음에 이후 1년 1,300원 돌파하고 나서 1년 동안은 플러스 70% 상승했답니다. 코스피가.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597원까지 올랐네요. 두 번째로 높은 상승입니다. 이때 코스피는 50% 넘게 빠졌죠. 2000에서 80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코스피가 50%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 이전 1년은 마이너스 36.1%, 환율 1300원 이전, 돌파 이전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 3개월, 돌파 이후 3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이후 1년에는 플러스 25.6%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00원 지금 이제 돌파 또 네 번째로 돌파한 거죠. 코로나 사태 때는 1300원이 돌파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환율이 1300원 돌파 안 했는데 지금은 돌파했죠. 돌파해가지고 지금 저항선 뚫고 날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차트만 보면은 지금 여기 코로나 사태 때를 뚫었어요. 지금 뚫어가지고 저항선을 뚫으면 더 날아가죠. 이렇게 저항선을 뚫으면 더 날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환율, 주가 이런 거는 미래를 어떻게 예상을 해놓은 거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1년 있으면은 플러스 25.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닷컴 버블 때는 플러스 70% 상승했습니다. 1년 있다가요. 그 다음에 IMF 때는 플러스 35.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좋다 이겁니다. 1300원 돌파했다가 좀 깨지긴 했는데, 돌파하고 이후에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좋은데 1년 동안 버틸 자신이 있으면 사라 이거죠. 1년 동안 버티면 다 상승했습니다. 100%. 그러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사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계 선물 대장은 미니 S&P 500 선물이 대장입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0.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 계좌는 7개의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6개의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디로 1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계좌는 다 주식이 있는데, 요 계좌만 주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7번째 계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좌에 돈이 5,700이 있는데요. 오늘 5,000 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먼저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막 이렇게 해다가 지금 1,300원을 넘었는데, 코로나 때 1,290 얼마까지 갔었는데 그걸 돌파했습니다.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천만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30종목 사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300만원씩 10종목을 사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은 평소에 골라놨던 종목들 중에
그냥 10종목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많이 오른 거,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 저평가된 종목 중에 배당 적당히 주고, 저 한국전력만 빼고 다 배당을 적당히 주는 회사죠. 그리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말고 그 중에 10종목을 골랐습니다. 이 종목을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는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에 1000만원씩 3번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은 3000을 사보겠습니다. 그러면 10종목을 한 종목당 300만원씩 사면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기세 올린다고 그러죠. 한국전력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이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청산가치가 34,000원인데 지금 30%밖에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은행 300주 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이것도 청산가치 반토막 났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5주 사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100% 넘게 남고 팔았었는데 다시 사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도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었는데 많이 떨어져서 다시 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를 사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겁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도 뭐 별 이유가 없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 중에 대장주죠.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거 왜 안 사죠? $18만원. 네, 현대차 이렇게 해서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0개 종목을 샀습니다. 저의 첫 번째 사부님 앙드레 코스탈로니는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그냥 돈이에요. 근데 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써야 될 돈, 딸내미 시집 보낼 돈, 아들 등록금, 아파트 청약 당첨돼가지고 중도금 낼 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돈은 주식을 사잖아요? 다음 달에, 등록금 내야 돼.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손절합니다.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다음 달에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손절합니다. 근데, 가장 힘이 센 돈은 뭘까요? 가장 힘이 센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해요. 막 널뛰기를 하는데 여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요. 현재.
내리막길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속도가 붙어서.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이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막 사람들 많이 샀는데 나는 여기서 사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싸게 사요. 근데 이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냥 그만이에요. 그냥 사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잊어버려요. 맨날 뭐로 쳐다봅니까? 잊어버려요. 그럼 지가 알아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다가 지가 알아서 어느 순간 보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지. 아이고 이거 오늘 이거 저 뭐야 떨어지는 시장에 샀는데 뭐 몇 달 있으면 나라 망한다 그러고 막 뉴스에서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갖고 있나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면은 약값이 더 들어갑니다 나중에. 약값이.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벌더라도 안전하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제로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은 운 좋게 사자마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저는 단타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죠. 0.33%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단타 같은 거는 관심이 없고 오르든지 내리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작년이나 재작년이나는 이 주식을 사놓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보면 100%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파는 게 아니라 원금을 빼버립니다. 100주 샀으면은 50주를 팔아버리면은 원금을 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 생각에는 한 10% 수익 나면은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현금 갖고 있다가 이런 전략을 할 계획입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환율의 역사, 환율이 1300원 돌파하고 나서 주식을 사면은 더 손해볼 수도 있지만은 1년이 지나면 결국엔 100%다 수익이 나더라. 환율은 떨어집니다. 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환율을 1300원 돌파했을 때 사면은 1년 있다 100% 수익이 나더라. 이거를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